달자는 서방과 싸우고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그때 춘자를 만나는데 성님, 동상,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나 그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갈라서든지 해야지. 왜 그래? 바람이라도 난 거야? 아니요, 그럼 손찌검이라도? 아니요. 아니, 맨날 트림도 꺽꺽하고 방귀도 뽕뽕 끼고 잠꼬대하고 이도 갈고 정말 못 살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도 착실하니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자네 서방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몰라요. 허허, 자네 이 종이에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 20명을 적어보게. 그러자 달자는 종이에 가족, 친척, 친구 20명의 이름을 적는데 그 중에 덜 친한 사람을 지워보게. 그러자 한 사람을 지웠고 또 덜 친한 사람을 지워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워가니 부모, 남편, 아이만 남았다. 또 지워봐. 그러자 부모 이름을 지우고 마지막으로 아이 이름까지 지우고 남편 이름만 남게 됐다. 자, 가장 버리기 힘들고 친한 사람이 누군가? 그러자 달자가 말하기를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은 나를 떠날 것이고 아이 역시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고 일생을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 내 서방님 뿐이네요. 그날 이후 달자는 서방과 알콩달콩 신혼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최노인은 길을 가다 금자댁을 만났다. 그런데 금자댁 얼굴이 울상이 아니던가? 아니 자네, 왜 그렇게 울상인가?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 그게 제가 이번에 바깥 양반이 사기를 당해서 이사를 갔는데 집이 너무 좁고 형편없어서 속상하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최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을 하는데 그럼 닭 한 마리를 사서 집안에 풀어놓으시게. 닭이요? 닭을 싸서 풀어놓으니 사방에 닭깃털이 날려 흩어졌고 닭똥과 모이 때문에 집안은 전보다 더 좁고 더러워졌다. 다시 최노인을 찾아가 불만을 늘어놓는데 그럼 닭 한 마리를 더 사서 풀어놓아 보시게. 또요? 그렇게 닭 2마리를 방 안에 풀어놓자 결과는 뻔했다. 집안은 2배로 더러워졌다. 어르신 말대로 하니 안 그래도 좁은 집안이 엉망이 되고 좁아졌어요. 그래. 그럼 이제 그 닭 2마리를 밖에다 내다 버리시게. 그렇게 최노인 말대로 닭을 쫓아내고 어지러웠던 집을 치우곤 하니 좋았던 집은 넓게만 느껴져 불만이 사라졌다. 이게 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체유심조. 즉 세상만사가 내 맘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아 참 닭다리 야들야들하네. 3마리까지 드리라고 할 걸 그랬나. 2마리로는 좀 아쉬운데. 선비 칠봉이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 어느 집 앞에 섰다. 그리고 주인장을 부르는데 계시오? 누구 안 계시오? 뉘십니까? 날이 저물어 그런데 하룻밤 신세 져도 되겠소? 여인네 홀로 사는 집인데 어찌 사내를 드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 사정 좀 봐주시구려. 근처에 다른 집도 안 보이고 1시간 만에 찾은 집이오. 아, 방이 2개이긴 한데 아, 그럼 문제될 거 없지 않소? 따로 자면 되니까. 근데 그 방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귀신이 나온답니다. 귀신? 하, 걱정 마시오. 내가 도사님께 무술을 배워 도력이 꽤 상당하오. 귀신 따위 무서워하지 않소.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만약 귀신이 나타난다면 절대 눈을 뜨지 마시오.
그 귀신은 두 눈을 파먹는 귀신이랍니다. 아, 알겠소. 그렇게 칠봉은 방으로 안내받고 저녁상까지 대접받고 잠자리에 드는데 참으로 다행이구만. 인심 좋은 여인네를 만나서 하룻밤 신세도 치고. 귀신?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이제 잠이나 자볼까? 칠봉은 잠자리에 드는데 얼마 후 어떠한 인기척에 잠에서 깬다. 아니 저건 뭐야 귀신? 칠봉은 주인장이 말한 대로 눈을 감는데 그래 1시간만 있으면 날이 밝는다. 딱 1시간만 눈을 감고 있자. 눈알! 눈알이 먹고 싶다. 절대 눈을 뜨면 안 돼. 역시 눈 안 뜨네? 오늘 오랜만에 산의 양기를 좀 받아볼까나? 어느 마을 선비 팔복이가 살고 있었다. 팔복은 대청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 목이 마르네. 여봐라, 누구 없느냐? 예, 도련님. 목이 마르니 차 한 잔 내오거라.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여종 순복이가 차를 내오는데 여기 있사옵니다. 그래. 내가 타오는 차라 더 맛있구나. 부끄럽사옵니다. 그때 부끄러운 나머지 순복이 방귀를 뀌는데 어머. 죄송합니다, 도련님. 그럴 수도 있지. 방귀 안 뀌는 사람도 있더냐? 그래, 너는 만나는 사내는 있느냐? 사내랑 뜨거운 밤을 보낸 적 있느냐? 어머. 달래는 부끄러운 나머지 다시 한번 방귀를 뀌는데 어디서 자꾸 똥방귀를 뀌느냐? 안 되겠다. 종아리 걷거라. 죄송합니다. 순복은 종아리를 걷는데 매끈한 종아리에 발복은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아니, 이런 아름다운 걸 감추고 있었다니. 발복은 순복이를 방으로 데려가 취하는데 허허, 이런 보물이 있었다는 걸 몰랐구나. 부끄럽사옵니다. 그래, 상으로 내일 놀이개를 사올 터이니 기다리고 있거라. 감사합니다, 도련님. 그리고 며칠 후 발복은 대청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차 올리겠습니다. 응? 아, 목 안 마른데. 아니, 뭐야? 이 똥구렁내는. 야, 너 한 번만 더 끼면 말뚝으로 막아버린다. 농담 따먹기 좋아하는 긴 부인은 여종들을 불렀다. 그날도 여종들에게 농담을 시작하는데 순심이에게 썩을 생선을 건넸다. 자, 무슨 냄새가 나느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고약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어머, 두 번째로 덕자에게 묻는데 밤하늘은 무슨 색깔이더냐? 그거야 당연히 검은색이지요. 아니다. 그건 내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또 시작이네. 세 번째로 말자에게 마늘 장아찌 간장 맛을 보게 하는데 무슨 맛이 나느냐? 당연히 짠맛이지요. 아니다. 그건 내가 짠순이라서 그렇다. 나 짠순이 아닌데. 그럼 어딘가가 짠맛이 나겠지.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덕팔이 다가와서 마늘 장아찌 간장 맛을 보는데 아, 거참 달다달아. 마님 왜 이렇게 달죠? 달달해 미치겠는데요. 이가 다 썩을 지경이네. 그래? 그럼 한 그릇 원샷해. 춘삼이는 요즘 삶에 회의감이 들었다.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하루하루 커져갔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까? 사는 게 더 덥구나. 그때 그의 눈에 두 노인이 들어오는데 이게 누구야 삼식이 아닌가?
아니 덕만이.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냈나? 보다시피 못 지냈네. 그러는 자네는 나도 개털되고 깡통 찼지. 왜 어쩌다가? 내 젊어서 잘 나갈 때 내 자신만 너무 믿었네. 그리고 남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망했다네. 자네는? 나도 한때 승승장구하다가 남의 말을 너무 들어서 문제였지. 그러다 남 믿다가 개털됐지. 역시 남 말을 믿으면 안 돼. 아니라니까. 남 말 안 들어서 망했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아니 내 말이 맞다고. 거참 오랜만에 맞짱 한번 뜰까? 뭐라는 거야? 젊어서 내 밑이나 닦고 다니던 자식이 저기 가서 한판 뜨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춘삼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춘삼은 말자를 만난다. 그래, 너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게 뭔데?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하게 사는 건데? 그건 말이야.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않는 게 현명하게 사는 거야.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다투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래. 내 말이 다 맞아. 응? 김진사는 어느 날 자신이 가르치는 사내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내 너희들에게 물을 게 있다. 내일 당장 세상이 끝이 난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한 사내가 말하는데 저는 부모님을 찾아가 뵙겠습니다.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사죄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제가 가장 아꼈던 벗 봉식이를 찾아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멀어져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게 너무나도 죄스럽습니다. 그래. 저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말숙이에게 가서 사랑한다 말하겠습니다. 쑥스럽고 용기가 없어 지금껏 고백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장 하고 싶은 걸 미루고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 말이다. 그 일을 지금 당장 하거라. 내일로 미루지 말거라. 이 말을 들은 세 사내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다음 날 달수가 응. 무슨 일이야? 사랑한다. 더 이상은 미루지 않겠어. 어머. 우리 집으로 갈래? 그렇게 사내는 평소 좋아하던 달숙에게 용기를 냈고 둘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호랍이 덕출이 같은 마을 홀로 사는 과부 말자를 찾아갔다. 말자에게 마음이 있었던 그는 그녀에게 고백하는데 이보게, 내 그쪽으로 오래 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네. 홀로 된 지도 꽤 됐고 이제 우리 살림 합쳐서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떻겠나?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같이 힘을 합치면 살만하지 않겠소? 좋아요. 정말인가? 그런데 내 버릇이 하나 있는 게 괜찮겠어? 내 그 버릇 때문에 떠난 사내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게 무엇인가? 도벽이라도 있는가? 아,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잠버릇이 있는데. 소중이를 잡고 자야 잠이 온다어. 아난 또 뭐라고. 사랑하는 사이끼리 그런 게 무슨 흠이라고. 나는 괜찮소. 정말이요? 그럼 우리 당장 합칩시다. 사랑하오. 그리고 며칠 후 덕출은 말자를 두고 마을에서 떠나게 된다.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덕출이 말이요? 아, 덕출이? 말자댁하고 합쳤다가 소리 소문 없이 마을을 떴다던데
왜 그런 거요? 아, 그게 말이요? 말자대기 글쎄 그걸 쥐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하루는 꿈을 꿨단 거요. 뭔 꿈? 아, 그게 꿈에서 고구마를 캐는데 아주 줄기채로 뽑는 꿈을 꿨다는 거요. 그래서 덕추리가 그날로 내시로 입골했다니 뭐야? 최대감은 8순이 넘고 첩을 5이나 들이고 건강하게 장수를 했다. 어느 날 유언장을 남기려고 집사를 부르는데 나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예전 같지 않구만. 대감님, 그런 말씀 마셔요. 아직 창창하신데. 아니다. 요즘엔 숟가락 들기도 힘들구나. 그럼 젓가락으로 드시면 되죠? 응? 아, 아닙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유언장을 남기려고 한다. 예, 대감님. 말씀하시죠. 내 재물은 첫째에게 다 넘기고 둘째에게는 내 300마지기 땅을 다 넘기고 소랑 돼지는 딸에게 다 넘기겠다. 지는요? 응? 아, 아닙니다. 마님한테는요? 그 여편 내한테는 한 푼도 안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죽거든 말이다. 땅에 묻지 말고 바다 한가운데에 뿌려주거라.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감님, 선친께서 물려주신 선산에 모셔야죠. 아니다. 꼭 바다에 뿌려주거라. 혹시 그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 여편 내가 말이다. 내가 골로 가면 내 무덤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고 했다. 어디 한번 춤을 출 수 있나 보자꾸나. 덕란은 고민이 있어 친구 만식이를 만났다. 만식이가 덕만이에게 물어오는데 아니, 자네 왜 그렇게 죽을 상인가? 나 요즘 화가 나네. 왜? 우리 마누라가 말이오. 1년 동안 글쎄 한 번도 안 주는 거 있지. 세상에. 1년이나? 왜 그런데? 아, 글쎄 그걸 모르니까 내가 미치겠단 말이지. 자네가 만나서 좀 떠보겠나? 알겠네. 나만 믿어보세. 그렇게 만식이는 덕만의 부인을 만나는데 덕만이한테 다 들었소. 도대체 무슨 연유로 거부한단 말이오? 사내는 말이네 자고로 여인네랑 그게 없으면 살 의욕이 없단 말이오. 내 친구 덕만이를 잡을 셈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아, 그게 말이요. 내가 건망증이 좀 생겨서. 건망증이 생겼다고 그걸 까먹어. 그게 아니라 내가 저자로 가서 콩도 사고 딸도 사고 나물도 사는데 그때마다 돈은 집에 두고 나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어떡해? 그 값을 돈말로 몸으로 갚아야지. 김과 백과 최가 셀 수가 없으니 내가 집에 오면 생각이 나겠소? 아, 그렇구나. 내 입이 좀 싼데. 그럼 이 사실을 덕만이한테 말할까? 아님 다른 걸로 때울 거요? 만식이는 출가를 결심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스님, 가족이 걸려서 깨달음을 얻으러 출가하기가 힘듭니다. 가족이 저를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없으면 살 수 없을 겁니다. 허. 내가 아니란 걸 증명함세. 맞을 겁니다. 아닐걸? 내게 하시겠습니까? 좋지. 돼지 삼합에 탁주? 허, 이 친구가 고기와 술을 나와. 농담입니다. 함 해보시죠. 그렇게 며칠 후 스님은 만식이 절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고 가족들에게 알렸다.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서방님 이대로는 못 보냅니다. 통곡을 하던 가족에게 묻는데 만일 가족들 중 대신에 생명을 바칠 사람이 있다면 다시 살릴 방도가 있긴 한데 누구 대신해서 저승으로 갈 사람이 있습니까? 통곡하며 슬퍼하던 가족들은 울음을 뚝 그치며 서로 바라만 볼 뿐이었다. 한참을 의논하다 만식의 부인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 그이를 대신해 죽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이가 없어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렇게 다음날 만식은 머리 깎고 입산했다고 한다. 천출인 만식이는 어려서부터 혼자 힘으로 장사를 시작해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유명 인사였고 그는 서민들의 우상이었는데 어느 날 봉식이가 그를 찾아가 묻는데 어르신,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그저 그런 놈입니다. 어르신같이 성공해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만식은 딱하고 야무진 봉식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곤 누군가를 부르는데 저 사내에게 닭주 한 사발을 따라주고 마을을 돌게 하라. 그리고 너는 저자를 따라다녀라. 만약 저자가 닭주를 엎지른다면 저자의 목을 쳐라. 그렇게 봉식은 만식이 시키는 대로 가득 따른 닭주 사발을 들고 마을을 돌았고 엎지르지 않게 조심 또 조심했고 다시 만식 앞에 서는데 그래 마을을 도는 동안 뭘 보았느냐? 또 뭘 들었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넌 저자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도 보지 못했고 명월관을 지나다가 기생들의 웃음소리도 듣지 못했단 말이냐? 네, 어르신. 저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내가 마을을 돌며 그 사발을 바라보여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너의 이 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면 성공할 것이다. 유혹과 악한 소리는 내게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알아들었으면 한 잔 마셔. 덕팔과 춘식은 친구 사이였다. 그러다 부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게 내 신조야, 신조. 이 친구가 허풍은? 자네가 마누라를 꽉 잡고 산다고? 진짜라니까. 내 말을 거역하면 그날로 집안 살림 착살나는 거야. 정말인가? 부럽구만. 그렇다니까. 술 한 잔 먹고 싶다면 어떻게든 술 한 잔 구해서 바치고, 내가 백숙이 먹고 싶다고 하면 닭이 없으면 꿩이라도 잡아서 바치고, 내가 하고 싶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날 즐겁게 해주지. 거참 비결이 뭔가? 뭐긴 뭐겠어. 더 팔뚝만 하니까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니던데. 춘식은 생각에 잠기는데 그러다 뭐 하나가 번뜩 생각났다. 나도 뭐 내 말에 마누라가 꿈뻑 죽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대령하지. 뭔데? 내가 물을 데우라고 하면 말이야. 그냥 바로 따뜻한 물을 데워준다고. 이 친구 사나이구만.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씻어야지. 아니 씻는 건 아니고. 뭐? 그럼 왜 데워? 나는 설거지는 찬물로 못하겠더라고. 손시려워하니까 그 정도는 해주더라고. 덕출이는 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의 마누라가 그를 부르는데 여보, 장터 좀 갔다 와요. 귀찮게. 갔다 오라면 좀 갔다 와. 한볼탱이 맞기 전에 알겠소. 닭 한 마리 사와요. 닭?
그래 다. 요즘 당신이 비실비실해서 안 되겠어. 몸보신 시켜줘야지. 알겠네. 내 후딱 다녀오겠네. 거스름돈 잘 챙겨오고. 저번같이 엿바꿔 먹으면 아주 작살나는 거야. 알겠네. 그렇게 덕출은 닭 한 마리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한사내가 덕출을 막아서고 어이 형씨, 이리 와봐. 왜 그러시오? 저를 아시오? 가진 거 있음 다 꺼내봐. 깡냉이 다 털리고 피똥 싸기 싫으면 저 돈 없는디요. 뒤져서 나오면 한 푼에 10대씩이요? 진짜 없어요. 하나. 지금 내 인내심 시험하나? 저기요 형씨. 우리 마누라는 아주 무서운 여자라오. 내가 집에 오는 길에 돈을 뺏겼다고 하면 믿겠소? 사정 한번 봐주시오. 그러자 사내가 한숨을 쉬더니 답하기를 어이 형씨, 그럼 우리 마누라는 내가 오늘 한 건도 못했다고 하면 믿을 것 같아? 미자는 아들 딸 5을 낳아 잘 키웠다. 그렇게 시집 장가를 보냈고 본인 생일날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임자 왜 그러시오? 안색이 좋지 않소? 아니에요. 왜 그러? 솔직하게 말해보시게. 아, 글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자네 얼굴만 봐도 똥이 마려운지 쉬가 마려운지 아는 사람인데 속일 사람을 속이구려? 속상합니다. 인생 헛살았소. 무엇이 말이오? 어린 나이에 시집와 30년 동안 당신을 만나 아이들을 낳고 정성껏 키웠소. 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주었소. 내 다 알지. 당신이 그렇게 자식만 끔찍하게 생각한 거. 그런데 내 생일날 선물은커녕 찾아오지도 않고 고맙다는 연통 하나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듯이 말했다. 자네 갱년기가 왔나 보군.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나도 지난 30년 동안 아이들에게 내 생일 선물 한 번 받은 적 없어. 그러자 갑자기 미자가 남편을 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 진짜 엄마란 말이오. 어? 만식이는 지게를 치다 허리를 다쳐 몇 달을 놀고 먹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말자는 짜증이 밀려오는데 이제 슬슬 일 좀 해야지. 언제까지 놀고 먹고 하려고 그래? 나는 길쌈에 삭바느질에 허드렛 일에 아주 등골이 빠지도록 일하는데 진짜 이러다가 당신 나한테 줘 터질지도 몰라. 조만간. 거의 나왔어.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해야지. 잔말 말고 지금 당장 나가. 나가서 뭐라도 해. 아님 뭐 먹을 거라도 구해 오던가. 독에 쌀도 다 떨어져 가는데 자빠져서 방바닥 긁지 말고. 그렇게 만식이는 등 떠밀려 집에서 나가게 된다. 거참, 누구는 일이 하기 싫어서 안 하나? 내가 미쳤지. 장가는 왜 가서 혼자 살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살걸. 그때 만식이의 눈에 오리 한 마리가 보이는데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어째 그렇게 도망도 안 가고 사람을 따르느냐. 그래 나 좋다고 따르는 건 너밖에 없구나. 우리 집에 가서 나랑 함께 살자. 만식은 오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그건 뭐야? 오늘 저녁은 오리탕인가? 간만에 이쁜 짓을 했네. 자 인사해. 내 친구 돼지야. 이 사람이 이제 정신까지 나갔네. 그게 무슨 돼지야? 오리지. 으이그 내가 못 살아. 이봐 당신 조용히 해. 너한테 한 말 아니거든. 선비봉달이
길을 거닐고 있었다. 그의 눈에 한 농부가 들어왔는데 농부는 검은 소와 누렁소를 데리고 일을 하고 있었다. 이보시오. 네, 어르신. 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오. 검은 소가 일을 잘하는가? 아니, 누렁소가 일을 잘하는가? 그러자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봉달의 앞으로 다가오는데 네, 어르신. 둘 중에 검은 소가 힘이 더 세고 일도 더 잘합니다요. 누렁소는 크기만 컸지 영 신통치 않습니다. 하며 속삭이는 게 아닌가. 아니, 이보시게. 그럼 그냥 거기서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말하는 거요?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옆에 있는 누렁소가 들으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요? 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가 일을 하느냐 아닌가. 아직 배움의 끝이 멀도다. 소에게서 이런 교훈을 얻다니. 봉달은 크게 깨우쳤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존중해야 하고 사람의 경우에도 더욱더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누렁소는 비록 일은 못하지만 귀는 밝았다고 한다. 여자 좋아하는 남봉꾼 덕봉이. 붓장수 덕봉이는 오늘도 길을 거닐고 있었다. 붓 하나 사시오. 뭘 사라고? 붓 말이요, 붓. 이런 썩을 까막눈한테 먼 붓을 팔려고 그래? 안 꺼져? 아, 미안하오. 덕봉은 강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말씀 좀 물을게요. 어르신. 곰소가는 배가 언제쯤 떠나요? 잘록한 허리에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왔다마, 지기네. 나도 곰소로 가는 길이요. 배는 곧 올 거요. 아, 그렇소? 어르신 고마워요. 자꾸 어르신 하지 마시오. 내 나이 댁보다 몇 살 더 먹지 않은 것 같은데. 호호호, 내 나이 얼만지나 알고 그러세요? 18 봉선아 순장. 나루터에서 곰소 가는 배를 기다리며 덕봉과 여인네는 말동무가 됐다. 곰소는 무슨 일로 가시오? 내일이 곰소장이잖아요. 이 자루 속에 하수오를 팔아서 시아버지 회갑상 차려드리려고요. 하수. 서방되는 양반은 뭘 하고? 그 무거운 걸 메고 다니요? 서방이 있으면 내가 왜 이 고생하겠습니까? 외로운 과부 울리네 이 오빠가. 덕봉은 안 됐다는 듯이 끌끌 혀를 차며 멀쩡하게 살아있는 마누라를 두고 말하기를. 나도 3년 전에 마누라 보내고 마누라 잊으려고 이렇게 떠돌이 장돌뱅이 짓을 하지요. 문전 없다 배겨 맞이기는 모두 소작을 주고. 뭐 돈은 아쉬울 거 없게 있지. 과부와 덕봉은 죽이 맞아 배를 타고 가면서도 서로 신세 타령을 하다가 나루터에 내려 주막을 찾았다. 덕봉이 과부를 데리고 들어가자 주모가 맞이하는데 아이고 씨 오랜만이네. 안 사람 장구경 시키려고 데려왔어? 어떻게 방이 딱 하나 남았는데 드릴까 말까? 줘야지 이 사람아. 붓장수가 나루터에서 만난 여인과 한방 쓰는 게 남복이 멋쩍어 부부 행세를 했고 여인은 할 수 없이 객방에 따라 들어와 하수오 자루를 가운데 두고 말한다. 함부로 흑심은 품지 마시오. 나 쉬운 여자 아니오. 이 사람. 나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사람이야. 아이고 내 앞에 선녀바위가 있네. 둘이서 겸상 저녁을 먹고 술 한 병을 마시고 나서 덕봉이 생각하는데 거 오늘 어떻게 한번 눌러주지? 콧대 높은 거 같은데. 그리고 저 하수오도 꿀꺽 해야겠는데. 덕봉이 머리를 빠르게 굴리고 있었다. 말로만 들었소. 아주 서방님 살려주이소 한다는 그거? 산삼하고 맘먹는다는 그 하수오 구경 한번 합시다. 아, 그렇소? 잠시만.
여인은 꼭꼭 묶어놓은 자루를 푸는 대신 품속에서 하수오 편을 꺼낸다. 하나만 드시오. 귀한 거요, 귀한 거.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덕봉은 얼른 받아 입에 넣고 씹어 먹으며 배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나 달라니까 냉큼 주는 거 봐. 아주 앙큼한 여자로구나. 오늘 밤 극락 보내달라고 하수오를 먹이는구나. 오냐, 오늘 실력 발휘 해볼까나? 여인은 빈 개다리 소반을 들고 부엌으로 가 설거지를 도왔다. 부침성도 좋아 금방 주모와 형님 동생이 되었다. 성님, 하수오 아시오? 하수오? 이게 서방님을 도깨비 방망이 만들어주는 보물이요. 설거지를 마친 주모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여보, 이거 좀 들어보시오. 하수오라고 힘 솟구치는 데는 산삼보다 더한다네. 오늘 우리 셋째 만들어봐.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도 주막 굴뚝엔 연기가 나지 않는다. 객방 손님들이 고함쳤다. 주모, 국밥 한 그릇 줘봐. 아침은 챙겨 먹어야 오늘도 힘쓸 거 아니오? 안방에서 주모와 서방이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당학문이 열려있고 돈 항아리가 사라졌다. 덕봉이도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아픈 것은 마찬가지. 5장을 돌며 붓을 판 전대도 없어졌다. 아니 뭐야? 누가 가져갔어 내 돈? 설마 이 계집이? 주모와 그 서방이 덕봉의 멱살을 잡았다. 내 마누라가 아니라느니 나도 전대가 털렸다느니 변명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내 이 잡놈아! 처음부터 둘이 짜고 이 짓을 벌인 거지? 오늘 너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 돈 내놔 빨리. 덕봉은 자기 전대 털린 것은 둘째치고 주막집 도낭아리까지 물어줄 판이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덕봉이 아니었다. 덕봉은 머리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네? 이 연놈들! 때려 주막 주인에게 소리를 쳤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얼굴이 반반한 내 마누라를 너희 연놈들이 색주집에 팔았지. 내 마누라가 너희 돈을 털어 도망갔다면 나도 함께 갔어야지. 나만 남아있는 게 말이 되냐? 당장 사또 앞으로 가자. 주모와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펄펄 뛰는 덕봉이 세장가 가라고 돈을 줘서 달랬다고 한다. 순이는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조실부모하고 집안이 기울어져 어린 나이에 기생이 되고 싶었다. 흑당 같은 머리에 백옥 같은 살결, 반달눈썹에 사슴 같은 큰 눈. 미모도 빼어났지만 얼굴엔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기품이 서려 있었다. 시조를 짓고 사군자를 쳐 발폭 병풍을 만들기도 했다. 내 이 나라 조선 팔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생이 되리라. 사내들이 나만 보면 아주 오금이 저리도록. 순이의 명성은 금세 퍼져 장안의 한량들이 옴살을 앓기에 이르렀다. 누가 순이의 머리를 얹을 것인가?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순이의 치마끈은 단단의 명월관을 찾은 한량들이 순이를 품어볼 수는 없었다. 아니대요. 내가 땅이 몇백 마지기에 내 노비들만 32가 넘소. 나한테 오면 고생 끝이 하네. 아잉, 안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대가 멀쑥하고 봉이 큰 윤대감이 3년여 정성 끝에 순이의 머리를 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의 입덧에 윤대감은 감격해 기와집을 마련해서 살림을 차렸다. 아들이면 좋겠으나? 딸도 좋겠구나? 순이는 예쁜 딸을 낳아 윤대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행복한 날도 잠시. 조정은 비바람이 불어 결국 윤대감은 머나먼 섬으로 유매를 가게 되었다. 순이는 딸을 부둥켜 안고
덜썩 주저앉고 윤대감은 속절없이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대감 아니 돼요. 소첩은 어찌 해야 합니까? 대감. 꽃피는 봄이 오고 낙엽지는 가을이 와도 순이와 딸은 문을 꼭 잠그고 바깥 외출은 삼갔다. 지붕에서 비가 새고 담이 무너져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쌀떡도 바닥을 드러냈다. 옛 동무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결국 집을 담보로 고리채를 쓰다가 3년 만에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되었다. 매파가 순이의 문지방을 넘나들었다. 네, 들리는 소문에 말이야. 윤대감께서 귀양 가신 지 얼마 안 가서 사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이는 눈물을 쏟았다. 매파가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며 원하는 혼처는 권판서라는 오랍이었다. 순이와 권판서는 대면을 했다. 순이는 권판서에게 조건을 걸었다. 소첩이 비록 궁핍에 지쳐 일부 종사를 지키지 못하지만 만약 훗날이라도 윤 대감님께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소첩은 모든 걸 미련 없이 두고 윤 대감님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약조해 주십시오. 권판서도 큰 인물로 손을 꼭 잡으며 알겠네. 천지신명께 맹세코 약속하리다. 여기저기 순이가 진 빚을 권판서가 모두 갚아주고 고리대금으로 묶인 순이의 집 담보도 풀어줬다. 순이는 딸을 데리고 권판서 집으로 들어갔다. 권판서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순이는 제 뱃속에서 난 아이 이상으로 어린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시어머니에게도 효부 노릇을 했다. 이듬해 순이는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아 권판서와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졌다. 고맙네, 고마워. 자네 덕에 대를 이을 수 있겠소. 권판서와 시어머니는 순이가 데려온 딸도 친딸, 친소녀처럼 귀여워했다. 순이는 5년간 내리 아들 셋을 낳아 손위한 이 집안의 보물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귀양 갔던 윤 대감이 돌아온 것이다. 약조 드린 말씀 기억나시지요? 저를 미워하시고 못난 저를 잊어버리십시오. 순이는 시어머니와 권판서에게 큰 절을 올리고 윤 대감 사이에 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어린 아들 삼형제도 두고 맨몸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귀양살이 8년 만에 피골이 상접한 윤 대감을 안고 순이와 딸은 통곡을 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모약을 짓고 닭백숙을 해 올리다 보니 또다시 쌀떡 걱정을 하게 되었다. 짐작을 했을까? 소문을 들었음일까? 권판서가 버금을 보내왔다. 어느 날 윤 대감이 순이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부인, 어린 아들 셋을 팽개치고 오는 법이 어디 있소? 나는 괜찮으니 가보시오. 어떻게 그럽니까? 그날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들 셋에 꽉 찼던 서름이 터져 이불에 얼굴을 묻고 많이도 울었다. 그 후로 순이가 양쪽 집안을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없는 살림에 착실하게 살아온 말숙이. 그런 말숙이가 문득 아버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어머니께 아버지에 대해 묻는데 엄니! 달래네 아버지는 글 공부도 잘하고 무술에도 뛰어나서 문과에도 응시하고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던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기던 어미가 말하는데 내가 태어나기 17년 전 이 어미는 대가집 허드렛일 도와가며 보리나 감자나 얻어와 먹었고 꽁꽁은 내과에서 마님댁 빨래해서 몇 푼 얻었고 장작을 패서 밥을 지었으며
길쌈하고 삭바느질하며 내 동생과 너를 키웠단다. 과부라고 이놈 저놈 껄떡대 눈물도 많이 흘렸고 밤마다 외로운 거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버텼다. 지금은 대감댁 손주 똥기저귀 갈아주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지. 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니까? 야 이거사! 네 애비가 누군지 알면 내가 이날껏 네 고생하고 살았겠냐 이 말이다. 덕팔이었을까? 춘식이었을까? 아님 만식이? 만식이와 덕배가 주막에서 술 한잔 하고 있었다. 덕배가 만식이에게 묻기를 자네 그거 아는가? 우리 마을에 이사 온 과부 용녀. 듣긴 했지. 그렇게 미인이라며. 두말하면 입 아프지? 돈도 많고 이쁘고 어디 나무랄 데가 없지? 그럼 이놈 저놈 찔러보겠구만. 말도 말어. 아 글쎄 남종 하나를 달고 다니는데 그자한테 걸러면 아주 국물도 없다더라고. 자기 마님한테 껄떡대는 것들은 작사를 낸다지. 그렇단 말이지. 자네가 아무리 못 꼬신 여인네가 없다지만 이번에는 힘들겨. 그건 모르지. 그리고 며칠 후 만식은 용녀의 담을 넘고 몰래 용녀방에 들어가는데 니시여? 이 예쁜 꽃에 날아든 한 마리의 벌이라고 할까나. 어머, 내 그대 소문을 익히 들었소. 그대도 외로운 팔자라 들었는데 오늘 나와 긴밤 보내지 않겠소. 좋아요. 항상 사내들이 다가오지 않아 내가 이상하나 싶었는데. 그럼 일단 호롱불을 꺼볼까? 한편 용녀의 방문 앞을 지나가는 남종. 아까부터 이게 무슨 소리였자꾸? 어디서 자꾸 참기름 뚜껑 따는 소리가 계속 들리지. 거참 우리 마님방은 아닐 테고. 아무튼 언놈이든 우리 마님 곁에 접근하면 작살낼 거요. 칠봉이는 누군가를 애타게 찾아다니고 있었다. 바로 자신의 오랜 친구 덕구가 자신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갔기 때문이다. 가진 돈 싹싹 털어 쌈짓돈까지 잊고 맡겼는데 명나라에서 물건을 떼와 팔자던 덕구는 몇 달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었다. 이 자식을 잡아서 족쳐야 하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만. 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마을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장로인이 지나가는데 자네 왜 그렇게 울상인가? 어르신.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그래 나는 안녕하다만 자네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칠봉은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는데 그렇군 딱하군 딱해. 하지만 말일세. 이 세상의 부자는 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저 세상에 가면 부자가 될 것이라네. 그러니 너무 낙심 말게나.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습니다요. 조금의 미천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데 어르신 저를 믿고 100냥만 빌려주지 않으시렵니까? 저 뭐든 열심히 하는 거 어르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다. 알다마다. 자네가 성실하고 일 하나는 우리 마을 최고지. 내 빌려주겠네. 여기 있네. 그런데 돈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가? 저는 명나라에 가서 싸게 인삼을 사와 조선에서 이문을 남겨 팔려고요. 그럼 얼마 가지 않아 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인은 다시 돈을 가져가는데 자네가 돈을 벌어 다시 부자가 된다면 저 세상에서 가난해져 내 돈을 못 갚을 텐데. 그러니 빌려줄 수가 없구만. 그럼 이만. 아니 저 노인네가 사람 가지고 노나?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덕구. 시리에 빠진 그는 스승에게 고하는데 스승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따돌리는데 아무래도 저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인 모양입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스승은 주먹만한 돌 하나를 꺼내주며 이르기를 이 돌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저자에 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오너라. 덕구는 저자에 나가 소금 장수에게 묻자 예키, 돌덩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 갖다 버려. 그 다음 고기 파는 백정에게 묻자 보통 돌은 아닌 것 같고 돼지고기 2억은 값은 쳐주겠소. 다음으로 쌀집에 갔더니 내가 돌을 볼 줄 아는데 이 돌은 보통 돌이 아니군. 쌀 한 말 값은 나가겠소? 마지막으로 그는 돌아오는 길에 전당포에 갔더니 주인은 무심결에 한번 붉게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 돌을 정밀감정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를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가 얼마요? 얼마를 부르든 내가 다 주고 살이다. 이 돌은 사실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희귀한 보석이요. 부르는 게 값이요. 100냥. 1000냥? 스승에게 돌아간 덕구. 보아라. 내 동료들이 너를 돼지고기 2억은이나 쌀 1말 아니면 하찮은 돌덩이 취급을 한다고 해도 너의 가치는 내가 값을 매기는 그대로다. 너는 너를 얼마짜리로 생각하느냐? 네, 스승님. 이제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그건 그거고. 얼른 가서 1000냥에 바꿔라. 호구가 맘 변하기 전에. 무섭기로 소문난 김대감. 김대감 댁중 춘삼이가 큰 실수를 해 멍석말이 당해 죽게 생겼다. 내 놈이 감히 내 첩을? 너 오늘 똥 튀어나게 맞는 걸 알려주마. 대감님, 오해십니다요. 저는 그저 작은 마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이게 대들어? 괘씸죄 추가. 이대로 가다간 딱 죽게 생겨 춘삼이 머리를 굴리는데 저에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대감님. 그렇다면 대감님이 아끼는 말을 하늘을 날게 가르치겠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도 말이 날지 못한다면 그때 쇳내를 멍석말이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뭐라? 하늘을 나는 말이라. 예, 대감님. 제가 나무하러 가서 우연히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가는 도사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대감은 하늘을 나는 말이라는 말에 혹해 1년의 시간을 춘삼에게 주는데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늘을 나는 말이라니? 내 그런 말을 이제껏 듣도 보도 못했네. 자네가 무슨 수로 말을 하늘을 날게 만든단 말인가? 걱정 말게. 나도 다 생각이 있네. 혹시라도 1년 안에 우리 대감님이 노쇠해져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큰 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감님 말이 그 전에 죽지 말란 법이 있는가? 1년이라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혹시라고 1년 후에 대감님 말이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이야, 이거 보통 또라이가 아니네. 김 장군은 어느 산골 유명한 주지스님을 찾아간다. 자신이 깨우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해 한 말씀 듣고 싶어서였다. 대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제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적으로도 동지로도 만나는데 적이 악할 때도 있고 동지가 악할 때도 있고 선해 보이나 악할 때도 있고 악해 보이나 선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전장을 이끄는 장군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웃으며 말하기를 하하하 생긴 대로 무식한 직업을 가졌구려. 범이나 휘두르고 해칠 줄만 알지. 사나이는 자고로 붓을 들고 이겨야 하지 않겠어?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그런 고민하는 것이여? 그러자 김 장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검집에 손이 가는데 참으시지요. 농담입니다. 어찌 그런 농담을? 이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나인데. 그러자 잠시 후 김 장군은 화가 가라앉고 경솔하게 검에 손이 갔습니다. 무례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자 스님이 말하기를 방금 당신의 모습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넘나들었습니다. 애초에 선한 자, 악한 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김 장군은 크게 깨닫고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고 돌아갔다고 한다. 마을에서 현자로 소문난 박노인. 덕만이는 박노인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어느 날 박노인의 말문이 막히게 할 기막힌 방법이 생각났는데 덕만이는 손에 작은 새를 쥐고 박노인에게 가서 물었다. 영감님. 그래 덕만이. 무슨 일인가? 이 새는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요? 박노인이 살았다고 하면 죽게 만들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낼 생각이었다. 드디어 영감님 말문이 막히겠구나. 내가 이겼어. 그거야 덕만이 내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린 게 아니란다. 그러자 덕만은 새를 날려보내고 말한다. 영감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신지요? 나는 예전에 멍청한 사람이었지. 그러다 매일 열심히 수행하고 깨우치려고 노력하니 지혜가 생기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제 엄니가 점을 보셨는데 제 팔자가 형편없다고 했더라고요. 똥지게나 치겠죠 뭐. 내 손 좀 보자. 덕만의 손바닥을 보고 박노인은 내 운명선, 감정선, 생명선이 이 안에 있지. 이제 주먹을 꽉 쥐어보거라. 내 손금이 어디 있더냐? 그거야 제 손 안에 있지요. 그렇다. 바로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게 아니란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거라. 김대감 댁 외동딸 꽃분이. 그런 꽃분이를 사모하는 강쇠가 있었다. 곱다 고아? 한 번만 원 없이 쓰다듬어 봤으면 좋겠네. 이 말을 듣던 덕파리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도와줄까? 내 놈이 어떻게? 진짜로 도와줄게. 연락만 줘봐. 연량씩이나? 왜 소원이라며? 그것도 못 쓰냐? 그래. 만약에 못하면 내가 내게 주는 것이야. 알았다. 그렇게 덕팔은 꽃분이의 속곳에 가려움을 타는 가루를 몰래 넣었고 꽃분은 가려움에 진물이 나는데 이를 어쩔꼬. 처방도 안 듣고 우리 딸아이 가려움이 가라앉지 않는구나. 덕팔은 김대감에게 가서 말하는데 대감님, 이런 말 아래없기 송구한데 강세놈이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글쎄, 그놈 혀에만 닿으면 어떤 상처든 병이든 다 낫지 않습니까요? 그래? 그럼 강세놈 불러오거라. 그렇게 강세는 혀로 아씨를 치료해줬고 그 전에 덕팔은 치료제를 강세에게 몰래 건넸다. 그런데 열량을 주기로 한 강세가 약속을 어겨버리는 게 아닌가. 이 잡놈의 자식! 두고 보자! 그리고 며칠 후 소원을 푼 강세는 하루하루 즐거웠는데 야, 대감님이 부르신다.
왜? 아씨께서 아프시다. 아 진짜? 그럼 가야지. 그런데 어디가 아프시냐? 아 치질 걸리셨다더라. 고생해라. 어느 날 왕세자가 신하들과 산을 넘다 홀로 떨어져 길을 잃었다. 넓은 산의 길을 잃은 왕세자는 당황했는데 곧 날이 저물 텐데 이를 어찌할꼬? 그때 그의 눈에 한 사내가 보이는데 이보게, 이 마을 사람인가? 그렇습니다만 초행길인데 길을 잃었네. 나를 저자까지 좀 안내해 주지 않겠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주인님의 가축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일이니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겠네. 한 100냥은 되겠는데 이거면 꽤 넉넉하지 않겠나?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제 주인에게 큰일 납니다. 답답한 왕세자는 화가 나는데 이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목을 내놓겠느냐? 나를 안내하겠느냐? 선비님이 누구신지 모르겠고 저는 주인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주인님의 가축을 지켜야 한다니까요. 죽을지언정 주인의 명을 못 어기겠습니다. 다만 길 안내는 해드리죠. 그렇게 사내는 왕세자에게 마을로 빠르게 내려가는 길을 안내해준다. 사내의 도움을 받아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간 왕세자는 충성심이 강한 사내에게 감명받아 궁으로 불러들였고 천민이었던 벼슬까지 내려 옆에 두었다. 고맙네. 아, 이제야 가네. 옷에 지를 뻔했네. 하 급동만 아니었어도 100냥 받고 안내해 주는 건데.